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지난 2024년 12월 아카이브에 공개된 메타의 Training Large Language Models to Reason in a Continuous Latent Space라는 테크니컬 리포트 혹은 논문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COT, 즉 리즈닝을 하는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COT의 개념을 먼저 다뤄본 이후 어떻게 학습을 통해 COT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코코넛 본문, 그리고 실험 결과와 여러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이라는 논문을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기존의 체인 오브 폿이라고 하는 과정은 리즈닝 과정을 언어화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내뱉기 전에 이 답변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다 토큰 단위로 혹은 문장 단위로 생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짧은 앤서 도출을 위해 긴 리즈닝 스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추론 방식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코코넛은 리즈닝 과정을 리프레젠테이션 단위에서 수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적은 리즈닝 단계로도 충분히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겠지만, 기존의 COT에 비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아웃풋으로 하고 이 아웃풋인 리프레젠테이션을 넥스트 스텝의 인풋으로 삼음으로써 훨씬 적은 추론 토큰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은 COT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체인 오브 폿, COT라고 하는 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널리 알려져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LLM에게 프롬프팅을 통해서 특정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이런 퀘스천에 대해서는 이런 앤서를 답변을 해야 되니 이 퀘스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래와 같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물어보는 방식 혹은 예시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체인 오브 폿은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 인컨텍스트 러닝 내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리즈닝을 거쳐서 이런 아웃풋을 내뱉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한다면 모델이 알아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리즈닝들을 수행을 하고 최종 답변을 수행한다 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결국에 원래 태스크가 퀘스천 앤서링이었지만 여기 중간에 리즈닝 단계를 삽입하는 것을 태스크화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T가 이렇게 널리 쓰이는 이유는 사실 매우 명확한데요. 첫 번째로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태스크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GPT-3 175빌리언짜리 모델을 이 태스크 GSM-AK라는 태스크에 파인 튜닝 했을 때 33점, 그리고 기존의 소타 모델이 55점을 내뱉고 있었고, 학습을 하지 않은 단순 프롬프팅으로 540빌리언짜리 팜 모델이 18점을 내뱉는 상황이어서 사실 팜 모델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팜 모델에 COT를 적용을 했더니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GPT보다도 높고 소타 모델보다도 훨씬 높은 57점이라는 점수를 기록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기존의 관념을 부수고, 복잡한 추론 태스크들은 단순하게 프롬프팅만으로도 해결이 되는구나, 즉 리즈닝을 모델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롬프팅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 들어가야 되는 인컨텍스트상 리즈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만 몇 개 샘플을 모델에게 보여주면 다른 태스크들, 여기에서는 커먼 센스나 데이터 언더스탠딩 혹은 스트래터지 QA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원 논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이게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2024년, 25년이 오면서 훨씬 더 COT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에이전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T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태스크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가장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태스크는 결국 에이전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전트 연구에서는
최종 답변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답변까지 가기 위해서 각각의 시점마다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정해야 되고 현재의 액션이 미래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플래닝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가장 초기 연구 중에 하나인 리액트라는 연구에서도 이 리즈닝을 하고 이 리즈닝 기반으로 액션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thought이라고 하는 것에서 서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서치된 결과물들이 연쇄작용으로서 최종 답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추론이 왜 에이전트에서 쓰이고 있냐라고 한다면, 에이전트에서 쓰이는 문제들이 세분화해서 해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세분화하는 에이전트를 도입하기도 하고, 각각의 시점마다 어떤 툴을 써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현재까지 도출된 답변을 어떻게 하면 더 정교화시켜서 성능을 올릴지와 같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 작업들이 모두 추론이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COT가 쓰일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사실 한 가지가 매우 큰 게 있습니다. COT 추론은 결국에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프롬프팅을 해야 되고요. 이는 퀘스천과 중간 리즈닝 혹은 thought 과정, 그리고 answer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데이터가 n개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실제 리액트에서 쓰였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question, thought, answer의 페어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입력으로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질문은 사실 20토큰 내외 정도가 되고 답변 역시 10토큰 이내로 사실 질문과 답변만 보면 매우 짧습니다. 근데 thought이 하나하나의 샘플당 30에서 50토큰으로 가장 길게 되기 때문에 ICL을 위해서 퓨샷으로 넣는 순간 입력이 500토큰 이상으로 훨씬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즉 이는 추론 비용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한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COT를 직접 학습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T를 학습한다라는 건 사실 여러 논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 중에 하나는 역시나 리액트입니다. 리액트 논문을 살펴보시면 8빌리언과 62빌리언짜리 모델에 대해서 프롬프팅을 했을 때의 성능, 그리고 파인 튜닝 했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롬프팅을 하게 되면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리즈닝을 유도하는 것이고,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도학습을 통해서 question, thought, answer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question만 입력이 되었을 때 thought을 먼저 생성하고 answer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결국에 이 추론 시점에 퓨샷으로 인해서 입력 길이가 길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성능 역시도 추가적인 증대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리액트 방식인데요. 혹은 이 주황색인 COT 방식만 보셔도 될 텐데, 8빌리언 모델에서 보시면 COT만 했을 때는 이 COT 프롬프팅과 학습 경우에 성능이 거의 동일한 걸 볼 수가 있고, 즉 성능은 유지하면서 추론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는 게 파인 튜닝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COT에다가 실제 액션을 하는, 즉 툴 유징까지 해야 되는 경우인데, 빨간색으로 된 경우가 프롬프팅으로 해결한 경우인데, 똑같은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월등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COT를 ICL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이 리즈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롬프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태스크들에 대한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학습을 해서 성능이 추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는 Implicit COT라고 하는 ICOT 논문입니다. 이 위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제가 이름을 적어놓은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인데요. COT 같은 경우에는 ICL을 통해서 리즈닝을 유도를 하고 있다면, 단순히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 리즈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ICL 토큰 비용, 즉 인풋에서 해당되었던 추가적인 인퍼런스 비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ICOT가 의도를 하는 건 인풋에서 나오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아웃풋에서 나오는, 즉
퀘스천이 입력이 됐을 때 리즈닝을 생성을 하고 아웃풋을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아웃풋인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리즈닝까지 생성을 해서 발생하는 이 토큰 비용마저도 내재화함으로써 줄여보자 라는 목표로 제안된 방법론이 ICOT입니다. 이때 내재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초기 스테이지에서는 풀 COT로 학습을 하다가 최종 스테이지에서는 리즈닝 스텝을 전혀 생성하지 않고 바로 아웃풋을 내뱉을 수 있도록, 즉 리즈닝을 모델 파라미터 내부에만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에서는 전혀 리즈닝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혹은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OT는 사실 커리큘럼 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학습 데이터가 퀘스천, 리즈닝, 앤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일정 에폭마다 리즈닝의 초기 K개의 토큰을 생략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스테이지 0에서는 모델이 퀘스천이 들어오면 이런 리즈닝을 생성하고 이런 아웃풋을 내뱉어야겠네 라고 학습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모델은 이미 이 퀘스천에 대해서 이런 리즈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스테이지 1에 오면은 이 앞에 몇 가지 토큰을 생략을 해도 모델이 알아서 이 리즈닝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리즈닝만으로도 충분히 최종 아웃풋을 내는 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늘리다 보면은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리즈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도 알아서 모델 파라미터 내부적으로 리즈닝을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아웃풋으로 그냥 토큰만, 앤서 토큰만 볼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가 사실 21 곱하기 43이 아니라 12 곱하기 34인데요. 요게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식을 트랜스포머에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숫자를 뒤집어서 학습하면 훨씬 안정성이 높다라는 관련 연구가 있고, 그 연구에 따라서 사실 앞뒤 숫자를 다 뒤집어 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만 뜯어서 본다면 이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앞에 48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히 생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한다면 모델 입장에서는 360이라는 숫자만 주어지더라도 알아서 48이라는 숫자가 앞에서 계산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10의 자리 연산 자체를 내재화하도록 유도를 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 면에서 살펴보자면 사실 리얼워드 데이터는 GSM-AK 실험이 있고, 토이 데이터셋으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 자릿수 곱셈을 4자리 4자리, 5자리 5자리와 같이 총 9자리 2개의 숫자를 곱셈하는 것까지 실험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NoCOT라고 되어 있는 게 COT 학습을 아예 안 하고 프롬프팅도 안 하고 그냥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앤서로만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ICOT 성능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 COT 대비해서는 ICOT가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리즈닝을 어느 정도 내재화를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익스플로시브 COT, 즉 COT를 직접적으로 학습해서 리즈닝부터 생성하도록 하는 방법론들과 비교를 해보면 모델 관계없이 ICOT가 익스플로시브 COT보다는 성능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리즈닝 토큰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모델에게 강제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성능 저하라고 추측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논문 이전까지 이 COT를 내재화하려는 노력들이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COT를 내재화할 수 있고 내재화하는 방식의 커리큘럼 러닝이 도입될 필요가 있겠구나 정도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곱셈 능력 평가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큐러시는 거의 100점을 거의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큐러시보다는 스피드 측면에서 보자면 익스플로시브 COT를 학습한 경우에 1초에 0.17개의 샘플만 추론을 할 수 있지만 ICOT는 리즈닝을 안 한다 보니까 1초에 1개의 이그젬플을 처리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즉 다른 얘기로 해보자면 익스플로시브 COT랑 거의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 속도는 5배 정도 혹은 그 이상 빠를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COT 학습까지의 얘기였고요. 코코넛 역시도 COT 학습과 관련된 얘기지만 어떻게 다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체인 오브 서부터 시작되는 이 COT의 흐름은
체인 오브 숏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즈닝 역할을 발굴을 했다라는 의의가 있을 거고, 이 능력을 위해서는 인컨텍스트 러닝이 중요했고, LLM이 리즈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액트 논문에서는 COT가 복잡한 태스크 해결에 매우 높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굴하고, 이게 학습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굴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에이전트 연구들에서 이 COT를 활용하게 되고 리즈닝이 활발히 도입되는 원인이 되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COT 학습을 통해서 인컨텍스트 러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역시도 여전히 추론 비용 문제가 매우 강한 상황에서 한 가지 해결책으로 나중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발표됐던 ICOT라는 논문은 학습을 통해서 리즈닝을 내재화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었고, 이 내재화가 왜 가능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가정,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토이 데이터셋이나 리얼월드 데이터셋 실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점은 내재화를 할 때 커리큘럼 러닝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려줬다, 발견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코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살펴보자면 리즈닝을 내재화할 때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는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이는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ICOT와 같은 방법론보다 훨씬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리즈닝 학습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리즈닝 내재화가 어떤 식으로 모델의 성능에 도움을 주는지도 아주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또 익스플리시트 COT와 대비해서 임플리시트 COT가 가질 수 있는 이점 역시 기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성능 측면이나 아니면은 모델의 행동 측면에서의 이점을 제안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논문을 알기 위해서는 코코넛에서 제안하는 추론 모드 전환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코넛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추론 모드를 랭귀지 모드와 레이턴트 모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랭귀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추론 모드로서 실제 언어 형태로 추론을 하고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에 이 이전 시점의 토큰이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사용된다는 점, 즉 리커런트하게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추론 과정처럼 활용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레이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젠테이션 형태의 추론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컨티뉴어스한 숏을 생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랭귀지 모드에서는 이 인풋이 들어오면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 나오고, 이것을 바탕으로 LM 헤드를 통과해서 나온 보캡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샘플링을 해서 최종 아웃풋 토큰을 선택을 하는데, 체인 오브 컨티뉴어스 즉 코코넛에서는 인풋 토큰이 들어가면 나오는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 즉 라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 다음 입력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즉 토큰 단위의 추론 혹은 토큰 단위의 출력과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턴트 모드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 단위로 출력하고 레프레젠테이션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토큰 단위의 뭔가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본 발표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코코넛 원논문을 읽어보면 인지과학 측면 혹은 HACI 측면에서 사람 역시도 사실 추론을 할 때 랭귀지 모드가 아니라 레이턴트 모드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GSM-AKA 데이터셋인데요. 어떤 음식점에 있는 애플에 대해서 23개가 있고 20개를 점심에 썼었고 6개를 추가적으로 구매했다면 몇 개가 있는지 묻는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셋 상으로는 23 빼기 20은 3, 그리고 3 더하기 6은 9니까 앤서가 9다라는 답변을 내면 되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장으로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전치사나 아니면 오리지널리티와 같은 부사 같은 것이 추가되면서 사실 추론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토큰 생성으로 인한 추가 생성 비용이 발생을 하고, 학습 데이터 내에 있는 리즈닝 패스, 즉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방식으로만 추론이 진행되도록 학습이 제한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컨티뉴어스 폿을 활용을 하게 되면 뒤에서 설명을 드릴 방식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리즈닝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엔드투엔드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어떤 리즈닝 패스를 타야 될지 알아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직접 레이블링 과정을 통해서 리즈닝 패스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논문을 살펴보자면 학습 과정 자체는 사실 ICOT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리즈닝 스텝을 삭제하면서 스테이지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삭제 단위가 리즈닝 스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ICOT에서는 토큰 단위로 몇 개의 토큰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지워줬다면, 이 코코넛에서는 리즈닝 스텝 혹은 추론 문장 단위로 첫 번째 스텝만 지우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두 번째 스텝을 지우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 스테이지 0에서는 스텝 1부터 스텝 n까지를 생성하고 앤서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는데요. 스테이지 1에서는 스텝 1은 없고 그 대신에 소우 토큰을 리프레젠테이션 단위로 진행이 되는 소우 토큰을 생성을 하고, 소우 토큰 다음에 스텝 2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게 된다면 퀘스천이 입력이 되면 소우 토큰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앤서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목표가 퀘스천 다음에 컨티뉴어스 폿을 몇 개 생성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앤서를 생성을 하게 함으로써 추론 과정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페셜 토큰이 사용이 되는데요. 원래 라마에 있던 토큰이 BOT랑 EOT를 이용을 해서 레이턴트 모드와 랭귀지 모드 간의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즉 BOT가 입력이 된다면 모델은 랭귀지 모드를 끝내고 레이턴트 모드로 진입을 해야 되고, EOT 모드가 입력이 된다면 레이턴트 모드를 끝내고 랭귀지 모드로 다시 전환이 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각 스테이지마다 일정 에폭을 학습하게 되고 각 스테이지별로 옵티마이저를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는 ICOT 논문에서도 제안된 방식이고, 이 옵티마이저 초기화가 학습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스테이지별로 초기 K개의 스텝을 리즈닝 스텝 혹은 리즈닝 문장을 삭제를 하게 되고요. 이 삭제된 문장 대신에 각각 K 곱하기 C개의 thought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thought 과정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스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시자면 최종적인 앤서와 리즈닝 스텝, 즉 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즈닝과 즉 스텝 스텝 K부터 스텝 N까지와 앤서까지 해당하는 구체적인 랭귀지로 작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만 로스가 발생을 하고, 이 소트 리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해서는 로스를 전혀 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숏이 그냥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숏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K번째 스테이지의 학습 과정 예시를 통해서 숏을 살펴보자면, 우선 24 더하기 42는 이라는 것이 입력이 되게 되고, 24 더하기 42가 입력이 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BOT가 입력이 됩니다. 왜냐면은 리즈닝 스텝을 생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숏 과정으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레이턴트 모드로. 그러면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될 텐데, 여기서 문제점은 각 숏 혹은 각 시점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BOT가 입력이 되었을 때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로스를 생성을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여기서 만들어진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다음 시점에 입력으로 넣고 거기서 또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하는 과정을 K 곱하기 C번 반복하면 K 곱하기 C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K 곱하기 C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됐으니까 EOT를 강제적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다시 앤서를 최종적으로 도출하도록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랭귀지 모드를 통해서 남은 리즈닝과 최종 앤서가 생성이 되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로스들이 역전파를 시키다 보면 사실 어텐션도 이미 걸려 있고요. 어텐션 외에도 어텐션이 걸려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랭귀지 모드에서 발생한 로스가 역전파를 통해서 컨티뉴어스 숏을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시그널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추론 시점에는 그냥 BOT를 입력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쭉 만들다가
레이턴트 모드가 끝나면 바로 앤서를 도출하도록 추론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레이턴트 모드가 몇 번째 토큰까지 지속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 직후에 BOT 토큰을 삽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EOT 토큰이 언제 생성되어야 될지를 판단할 규칙이 없다, 혹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스스로 EOT 토큰을 생성하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K 곱하기 C개의 레이턴트 모드 토큰만 생성을 하고 강제적으로 EOT를 삽입해서 랭귀지 모드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숫자로 제시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몇 가지 룰 베이스드의 동작보다 훨씬 더 잘 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이 방식을 쓰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실험과 분석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쓰인 데이터는 세 가지 데이터셋인데요. GSM-AK, 프론토 QA, 그리고 프로스 QA입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추론이 명확히 필요한 데이터셋이다 라는 점이 있고, GSM-AK는 널리 쓰이는 데이터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수리 추론 데이터로서 사실 현실 세계의 성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이 현실 세계라는 의미는 리즈닝 패스가 정말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리즈닝 패스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패스가 제한되면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이고, 프론트 Q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구조의 지식 체계를 먼저 구축을 하고 이 그래프 구조로부터 리즈닝 과정을 그래프의 이렇게 프로포게이션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즉 cat, carnivore, 그 다음에 carnivore, no herbivorous 라는 것들 다 노드가 되어 있고, 연결된 경우에는 is-a, 각 노드가 연결되지 않은, 즉 링크가 없는 경우에는 is-no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자연어 형태로 분석이 된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을 쓴 이유는 사실 리즈닝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용이합니다. 이 리즈닝 과정의 하나하나의 문장이 한 번의 리즈닝 스텝들이기 때문에 파싱하기도 편하고 각각의 스텝별로 어떤 식으로 모델이 동작하는지 분석하기 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론토 QA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성능이 매우 높고 단순 방식으로도 데이터셋의 복잡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자들이 직접 프로스 QA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지식 그래프 기반의 논리 추론 방식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이고, 추론을 할 때 플래닝이 필요로 하고 각 브랜치별로 최종 답변에 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브랜치인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역시 사실 토이 실험용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리얼월드가 아니고요. 단어들을 보시면 그램푸스, 윈푸스, 젤푸스와 같이 신테틱한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리절트부터 살펴보시면 비교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건 학습 기반의 COT 방법론들, 즉 익스플래시 COT 학습 방법론, COT 없이 퀘스천 앤서로 학습된 방법론, 앞서 말씀드렸던 ICOT, 그리고 리즈닝 단계를 포스 토큰이라는 스페셜 토큰을 활용하는 포스 토큰 방법론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코코넛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코코넛은 인풋으로 이전 시점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쓰이지만, 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큰들이 다 스페셜 토큰인 푸스 토큰이 입력이 된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만 한다 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메인 리저트밖에 성능 면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의 가장 간략한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컨티뉴어스 숏이 리즈닝 성능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GSM-AK에서 보시면 COT를 제외한 타 방법론 대비해서 코코넛이 성능이 사실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 COT를 쓰지 않고 코코넛 방식이 아닌 푸즈 토큰으로 학습이 된 경우를 보시면 이 방식 역시도 사실 컨티뉴어스 소스를 하기는 하지만, 왜냐면은 푸스 토큰을 입력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니까 컨티뉴어스 소스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체인 형식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푸스 토큰과 코코넛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푸스 토큰은 코코넛과 달리 성능이 매우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컨티뉴어스한 숏이 리즈닝과 유사하게 체인 형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컨티뉴어스 소스를 쓰게 되면 익스플로시브 COT랑 학습된 모델보다 생성 토큰 수가 훨씬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GSMAK, 프로톤QA, 그리고 프로스QA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입니다. 노COT나 ICOT, 포스 토큰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익스플로시브 COT 대비해서는 토큰이 적지만 코코넛이 이 세 방법론 대비해서는 생성 토큰 수가 많다라는 점이 있지만 이 많은 토큰 수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지된다라는 점이 혹은 개선된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프로스QA에 대한 분석 결과들인데요. 플래닝이나 브랜치 평가가 필요할 때, 즉 최근 에이전트와 같이 넥스트 스텝뿐만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미래 시점을 위해서 현재 시점에 어떤 브랜치로 가야 될지 평가를 해야 될 때는 이 임플리시트 리즈닝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파인딩이 있었습니다. 브랜치 평가와 같은 경우에 각 리즈닝 스텝이 최종 결론까지 적절한 추론 과정인지 모델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스K의 질문 정답 추론 과정은 정답 패스, 그 중에서도 쇼티스트 패스를 정확히 탐색해야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결국에 근데 쇼티스트 패스를 탐색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 알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놀랍게도 프로스QA에서 익스플로시브 COT로 학습하는 것보다 코코넛이나 아니면 ICOT로 학습한 경우에 성능이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임플리시트 리즈닝을 학습하는 것이 추론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거나 플래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이 논문에서 더 중요한 파트는 개인적으로는 애널리시스 파트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각 방법론의 리즈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스QA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스Q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그래프를 언어화해서 추론하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COT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데이터에서 보시면 every greenpuss is winpuss, every winpuss is a gelpuss, every gelpuss is a stelpuss와 같이 이 지식 그래프를 설명해주는 문장들이 먼저 나오게 되고 여기서 Alex is a greenpuss처럼 루트 노드가 Alex는 greenpuss다 라고 먼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리즈닝 스텝당 원업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원업씩 이동을 한다면 Alex is a greenpuss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greenpuss is a rollpuss라는 문장을 생성하면 이 greenpuss라는 노드에서 rollpuss라는 노드로 이동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알렉스가 골푸스냐 본푸스냐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 두 노드 중에 어느 노드에 갈 수가 있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모드의 개수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EOT 노드를 언제 생성할지를 조절함으로써 리즈닝 텍스트를 생성을 강제를 시킬 수가 있고 사실 이는 코코넛 오리지널 학습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여러 스테이지를 믹싱한 믹스처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레이턴트 모드를 적게 시킬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리즈닝 단계가 모델이 이후 리즈닝을 랭귀지 모드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레이턴트 모드에서 수행이 된 리즈닝 단계를 이후 실제 랭귀지 모드의 리즈닝 스텝을 통해서 역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K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레이턴트 모드를 한 번 수행했을 때의 추론 결과물인데요. BOT가 나오고 thought이 나오고 바로 EOT가 나왔죠. 그 이후에 랭귀지 모드로 접어들면서 리즈닝을 밟게 되는데 Every rampuss is a scrumpus라는 문장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rampuss is a scrumpus는 rampuss is a scrumpus이기 때문에 알렉스로부터 Alex is a rampuss라는 리즈닝 스텝이 이 source에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K가 2일 경우에는 source를 두 번 추론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으로 every rollpuss is a bumppuss라고 생성을 해줬기 때문에 rollpuss is a bumppuss는 이 엣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source는 Alex is a greenpuss가 생성이 됐고 두 번째 source에서 greenpuss is a rollpuss가 생성이 됐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분석을 하나씩 해보면 가장 처음에는 정성 분석부터 해볼 텐데요. 그냥 COT로 추론을 한 경우를 살펴보시면 every 연푸스 is a rampuss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지 않는 노드들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고
이 이유 자체는 모델이 제대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코넷에 숏을 한 번만 하게 하는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숏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 패스로 가기 어려운 노드, 즉 램프스로 가버린 걸 알 수가 있고, 이 램프스에서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는 램프스 이저 스타푸스 이저 범프스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추론을 못하고 램프스로부터 스크롬푸스로 가버린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정답을 제대로 추론하기 힘들었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숏을 2번 시킨 경우에는 every 롤푸스 is 범프스로 갔으니까 투업을 적절히 이미 탐색을 한 단계이고, 이 이후에 랭귀지 모드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롤푸스에서 범프스로 가는 건 원업이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대해서 확률 단위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컨티뉴어스 숏을 지식그래프상의 노드 이동으로 평가를 해보면 루트 노드는 알렉스 이저 그램프스부터 요 엣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보시면 알렉스 이저 정답 패스 같은 경우에 숄티스 패스는 알렉스 이저 그램프스 이저 롤푸스 이저 범프스로 가는 이 길일 텐데, 그 외에도 원푸스나 아니면 범프스와 같이 중간에 다른 노드를 거치더라도 정답으로는 갈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트리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홉이라고 하는 건 랭귀지 모드에서 이 알렉스로부터 이웃 노드, 차일드 노드를 생성할 확률을 계산하는 게 될 거고요. 이 차일드 노드를 생성할 확률이라는 건 숏 이후에 every 램프스를 생성을 하는 게 차일드 노드로 이미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램프스 자리에 오게 될 토큰의 확률을 계산을 한 것이고요. 보시게 되면 램프스, 졸푸스, 그린푸스 모두 0.16 이상의 높은 확률이 부여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원홉만으로는 최적의 노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갈만한 노드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에는 다 높은 확률을 부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후 리즈닝 스텝을 2번 밟은, 즉 레이턴트 모드를 2번 겪은 경우에는 투업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이 되는 every 롤푸스에 해당하는 자리에 오게 될 토큰의 확률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놀랍게도 롤푸스에 매우 높은 확률이 부여되고 나머지 토큰들에는 매우 낮은 확률이 부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투업만 밟아도 정답 토큰으로 가기 위한 중간 노드 탐색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탐색이 다 완료된 상황이어서 최종 노드에 높은 확률을 부여해 주는구나, 즉 레이턴트 모드를 통해서 모델이 이 그래프 형태의 구조를 잘 탐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여기 X축은 각각의 노드에 부여된 확률이고요, Y축은 그 비중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컨티뉴어스 숏이 미래 리즈닝에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고려하고 선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앞선 정성 분석에서 봤으니까, 이를 다른 말로 해보자면 리즈닝 단계를 저희가 트리 서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컨티뉴어스 숏을 활용을 하면 효과적인 BFS 기반의 탐색이 수행이 가능하고 레이턴트 트리 서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숏만 수행을 했을 때와 두 번째 숏까지 수행했을 때 정답 패스 선택 가능성을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즉 첫 번째 숏만 했을 때는 탑 1, 2, 3의 정답 토큰이 부여될 확률이 사실 매우 높은 경우들보다는 낮은 확률들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낮은 확률들의 탑 1, 2, 3의 정답 토큰이 부여될 확률이 높은데, 숏을 2번만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이 탑 1, 2, 3의 낮은 확률이 부여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지고, 매우 높은 확률들이 탑 1, 2, 3의 정답 토큰이 부여되는 걸 볼 수가 있고, BFS 탐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모든 차일드 노드를 탐색해야 되는 BFS랑 다르게 유의미한 후보 노드에만 높은 밸류를 부여하고 탐색을 진행을 하는 듯한 모습을 레이턴트 모드에서 보이고 있다 라고 조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왼쪽 실험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숏을 늘려가면서 최종 앤서 도출의 정답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컨티뉴어스 숏을 3개까지 늘릴 때는 성능이 점차 개선되는 걸 보이다가 3개 이상에서는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 걸 보이고 있고, 이는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4개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학습이 불안정해져서 성능이 나아지지 않더라, 이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향후 연구를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건 3개만 쓰더라도 익스플로시 COT 학습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실험은 최종 정답뿐만이 아니라 중간 쇼티스트 패스도 잘 생성을 했는지를 분석을 하는데요. 초록색은 정답만 도출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연한 녹색은 리즈닝 스텝도 생성을 했고 그 리즈닝 스텝도 쇼티스트 패스로서 정답인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고, 인코렉트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은 오답 앤서를 도출한 경우, 롱거 패스는 정답은 도출했는데 패스가 쇼티스트 패스가 아닌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컨티뉴어스 리즈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랭귀지 모드에서 리즈닝을 수행을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답을 맞추면서 리즈닝도 제대로 생성하는 이 옅은 연두색이 점차 줄다가 K가 4가 되면 아예 리즈닝 패스를 생성을 안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에 비해서 리즈닝 패스는 생성 안 하는데 정답을 생성하는 경우가 K가 3일 때부터 갑자기 생기더니 4, 5, 6 모두 정답만 생성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레이턴트 모드에서 충분히 리즈닝이 됐기 때문에 랭귀지 모드에서 그냥 정답만 생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티뉴어스 리즈닝을 생성을 하지 않는, 즉 K는 0의 경우에도 COT 대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성능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레이턴트 모드로 리즈닝을 하는 것이 랭귀지 모드로도 다시 발현을 시킬 수 있다. 즉 레이턴트 모드로 학습시키고 랭귀지 모드로 추론을 하는 건 역시도 가능하고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건 역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즈닝 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있었는데요. 생성되는 리즈닝 스텝의 각각의 하이트에 따라서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트라고 하는 건 알렉스가 루트 노드이고 최종적인 리프 노드가 범프스였을 때, 혹은 타겟 노드가 범프스였을 때 이 타겟 노드로부터의 거리를 하이트, 즉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트가 높다면 사실 이 그린푸스로부터 범푸스로 가는 길 외에도 다른 노드로 가는 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린푸스에서는 원푸스가 옳은지 혹은 롤푸스가 옳은지 평가라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하이트가 높을수록 각각의 노드를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모델의 확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못된 답변 패스에 대해서도 높은 확률이 부여되고 정답 패스랑 잘못된 패스의 확률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사실 사람의 직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이턴트 모드를 쓰는 게 정말로 리즈닝을 어떻게든 수행을 하려고 모델이 애쓰는 상황이구나 라는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코코넛 논문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총 4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임플리시트 COT라 하는 것은 리즈닝 과정을 학습을 통해서 모델 파라미터 내부에 내재화하는 연구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추론 속도나 추론 성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코코넛이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직접 주로 다루었는데요. 코코넛은 컨티뉴어스 리즈닝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매너로 임플리시트 리즈닝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플리시트 리즈닝이나 익스플리시트 리즈닝 방법론과 대비해서 일부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사실 성능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화가 용이하고 몇 가지 리서치 퀘스천이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스케일업해서 사용하기 유용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분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임플리시트 리즈닝이 리즈닝 패스에 대해서 효율적인 BFS 방법론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과 컨티뉴어스 리즈닝이 증가할수록 최단거리 경로 탐색이 가능하다, 즉 리즈닝 없이 정답에 더 잘 다가간다 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 자체는 논문의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퓨처워크가 필요한 챌린지들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논문에서 얘기하는 퓨처워크들은 효율적인 컨티니어스 리즈닝 학습 방법론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현재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스텝에서 생성된 리프레젠테이션을 현재 스텝에 넣어주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티처 퍼싱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 매우 느린 연산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스케일링이 가능한 컨티니어스 리즈닝 학습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K가 3까지만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고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는 학습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일반 데이터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활발히 연구되는 에이전트 분야나 퀘스천 앤서링과 같이 텍스트 단위에서 많이 리즈닝 패스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던 분야들에서 이런 방식의 레이턴트 모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정말로 이 코코넛 기반의 연구들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2024년 12월에 발표된 코코넛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